80%가 삼성전자예요. 돈 벌 마음이 없구나. 지금의 가격이 결코 싸냐? 저는 결코 싸지 않다라고 보고 작년과 특히 올해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카이스트 출신들. 추후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설춘환 캠퍼스의 설춘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달란트 투자 네. 유튜버를 상당히 좀 애청하는 네. 그런 또 시청자였는데 오늘 또 대표님을 뵈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저도 이제 항상 주식을 뭐 매일 한 2,000개씩 필터링하는 사람이고요. 중3 때부터 어머니의 권유로 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가 최근 한 5, 6년 전에 상당히 좋았다가 올해는 좀 약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주식 어찌 보면 약간 전업 투자자 겸 부동산 투자자 재테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최고인 그런 사람입니다. 와, 그러면은 중학교 때부터 하셨으면 거의 한 30년 이상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3 때는 네.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그래서 이제 저의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매일 쉬는 시간마다 네. 공전화 가서 동양라이론 매도가 매수가.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없었고 삼성반도체. 와, 네, 그때 제가 이제 시절이에요? 네,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종목은 이제 한국실석유 18,000원 할 때 했었어요. 네네. 네, 그것이 이제 추후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부모님께서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신 건가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 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전학을 왔어요, 형이랑. 네. 근데 삼촌이 주식으로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배가 아팠나 봐요. 네, 그래서 너도 좀 주식을 해봐라. 근데 제가 시골에서는 공부를 잘했는데 네. 서울에 오니까 네. 약간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아마 거의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로 했었던 것 같고, 당시 이제 생각나는 증권사는 종로 5가에 네. 동남증권.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뭐 네. 보람증권 뭐 이렇게 갔는데 동남증권에서 되게 생소하네요. 네, 생소하죠. 네. 그때 이제 동서증권도 있었고 고려증권도 있었었는데 그때 저는 동남증권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수익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한가 폭이 한 8%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 치고는 상당히 수익이 내려서 상당히 좋았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중3 때부터 주식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물어본다면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나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점은 뭐예요? 나쁜 점은 공부가 안 되죠. 대표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한 10시 정도 네. 전화했는데 만약에 이제 상한가를 뚫었다. 네네. 그럼 공부가 안 돼요. 너무 흥분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쉬는 시간도 아닌데 손 들고 선생님 화장실. 그리고 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한가. 공부가 더 안 되겠죠. 이러나 저러나 주식 투자를 하면 공부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고등학교 가서 특강을 했는데 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시작해도 상당히 빨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또 빨리 하는 건 좀 그런데 저는 사실 모든 걸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투자도 결혼도 제가 26살 때 했는데 모든 걸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주식 투자계 조상님과 같은 아닙니다. 그런 분 모시고 지금 본의 아니게 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렇다면은 그 대표님의 약간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네. 그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성향이 단타형 성향입니다. 그래서 네네. 한 달 내지는 3개월, 정말 길어봤자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 그러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상을 안 올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올렸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이제 찍어서 올리면 이제 와이프가 편집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네. 그런 걸 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식이 이제 바로 갈 거냐 바로 가지 않을 거냐는 차트에서 많이 보여주는 거구나. 정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관심 종목으로 유튜브에 언급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감사하다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 아마 거의 원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아쉽지만
실적과 재무 상태는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과 재무 상태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근데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 차트상으로는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종목이 있었고, 네. 가령 뭐 넥스턴 바이오 오늘 네. 거의 뭐 급등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저는 이제 사질 않으니까 아. 언급하지도 않거니와.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다 보니까 추후에는 반드시 어떤 최소한 본전 이상의 수익이 나더라. 근데 또 하나는 차트를 보면 상승 전환 또는 상승 추세, 거래량이 붙고 있는 종목들, 또 거기다가 이제 수급까지 좋다면, 물론 이슈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은 뭐 한 달 내지는 뭐 한두 달이면 충분히 일정한 수익률을 내주더라. 다만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저도 이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갖고 있던 종목은 하나의 종목이 한 3배 정도 뜬 종목이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갖고 있을 종목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주식에 몰빵하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이나 다른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을 때 그냥 주식을 사놓고 좀 기다렸는데 한 3배 정도.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목표 수익률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0에서 30%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한 15 넘어가면은 거의 50% 팔고, 나머지는 이제 한 30% 넘어가면 이제 웬만하면 팔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막연히 한 1, 2년 전을 생각하면서 한 50%, 2배. 그것은 물론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은 조금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으면서 차트가 좋은 종목 위주로 하다 보면 좀 성공할 확률은 좀 높더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3년 전에는 사실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 코로나 뭐 직전이라든지 터지고 나서 뭔가 유동성 장세가 맞습니다. 펼쳐졌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잖아요. 네.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좀 짧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네.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맞습니다.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그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네. 예전에는 이제, 사실 뭐 종가 베팅 이런 것도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아침에 상황을 좀 보고 매수했다가, 좀 기회가 된다면, 장이 끝날 때쯤 수익이 났다면 좀 매도하고,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최소한, 이제, 어쨌거나,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만, 이제 수급까지 좋다라고 한다면,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면 웬만하면 좀 수익을, 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달란트 투자 하기에 앞서서 한 10일 전에 다른 제 채널에서 이제 콜라보를 한번 했었었는데, 네. 제가 당시에 추천 종목을 한번 언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윈과 우리종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뭐 실적과 재무 상태 좋았고요. 네. 우리종금은 기관이 당시에 한 33일 연속 순매수. 그렇게 많이. 네, 국민연금이 계속 순매수하고 최근 이제 4월 동안은 외국인도 계속 순매수. 오늘 거의 한 5% 좀 떴는데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네. 당시 얘기했을 때보다는 10%. 아까 이제 아이윈이라고 하는 종목은 1,000원대 주식인데 사실 1,000원대 주식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원래 1,000원짜리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윈이라는 종목이 7월 달에만 2개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저평가된 종목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1,700원, 1,800원대 저희 강의 때 네. 또 다른 저희 유튜브에서도 네. 오늘 지금 방금 왔는데 장중 2,300원을 찍었습니다. 채 한 달이 안 됐으니까. 네네. 네, 그렇다면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거의 한 30-40% 상당한 수익을 기록했다. 네. 이제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부품주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단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필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거 있어야만 성공하지. 그냥 누가 추천하니까 사서 돈 벌었다. 그런 것은 그냥 그렇게 뿌듯하거나 보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대부분의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네. 또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메가 트렌드를 보고 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에 약간 뭐 정파스러운 네, 네. 내지는 바이브 네. 그런 식으로 여겨지고 뭐 단타를 한다든지 너무 단기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약간 네. 단기 매매 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하고 빨리빨리 좀 수익을 거둬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정말 오래 갖고 있다라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가령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한 100여 명의 수강생을 데리고 강의 시작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초보자들이었는데
80%가 삼성전자예요.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그래서 돈 벌 마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면 뭐 전기차, 뭐 2차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를테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의 가격이 결코 싸냐? 저는 결코 싸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런 종목은 사실은 이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인 본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나 그런 종목을 사서 이를테면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1년, 3년, 10년 주식은 단기적으로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거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투자 금액이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 좀 메가 트렌드인 것을 내가 한 6개월에서 1년 한 5% 기대 수익률을 갖겠다. 그러면 맞을 수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은 1년에 아마 못해도 20, 30%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주식을 사서 3년, 5년 갖고 있어라. 이것은 지금 어떤 재테크의 어떤 시장에서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못해도 1년 안에 일정한 수익률이 나와줘야 재테크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5년, 10년을 갖고 있어라. 근거도 없잖아요. 예, 저는 근거도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애널들도 이를테면 지수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하단이 바뀌잖아요. 네. 2200, 2000. 네. 이게 무슨 전문가냐. 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종목에 집중하자. 그래서 종목에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예, 그것은 어찌 보면 꼭 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만의 어떤 이제 경험에 의한 느낌이 이제 올 때가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웬만하면 한 10개 중에 한 7, 8개, 예. 좀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 사실은, 올 6월 달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어요. 상당히 예. 폭락했죠. 예. 6월 달이, 제가 한, 33% 마이너스. 예, 33% 마이너스. 네. 예. 그러나 7월 달에, 제가 이제 승부수를 하나 걸었죠. 예. 이를테면 이제 모 종목인데 네. 예, 그 종목이 거의 더블로 떴죠. 예, 그래서 수익률을 거의 뭐 플러스 한 4, 50%를 맞추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쉬운 듯 어려운 듯 하지만 본인만의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나쁘지 않게 수익을 충분히 앞으로도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 마이너스가 난다 그런 얘기보다도 네. 규모가 작고 자금을 굴리는 규모가 작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가 사실 그런 대형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혀 수익률이 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사실은 팔아야 되느냐 팔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추후에 어떤 반도체 시장 네. 좋을 것 같다.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럴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부분 전문가를 보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내가 팔아야 될까 팔지 않아야 될까 방향성을 딱 정해주는 거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실은 뭐 저나 대표님보다는 훨씬 더 정보력과 자금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계속 팔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사람들 그냥 팔진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팔기 시작할 때 저도 선제적으로 같이 팔 때는 좀 빨리 팔고 예, 그러나 이제 살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해오는 타이밍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뭐 이를테면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한 10일 동안에 한 7일 정도 순매수 한다면 이제 그때가 조금 들어오는 타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투자 노하우를 약간 좀 집약을 해보면은 네. 그 너무 대형주는 사실 기대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1,000원대 주식 중에서 네. 좀 차트가 턴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 신호가 포착되는 그런 기업을 네. 투자를 하시는 건데 추가적으로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 이런 네. 것들은 받쳐줘야 되고 네. 여기에 더 금삼첨화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네.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네. 너무 좋죠. 그렇다면은 좀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네. 한 승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네. 너무 고점이다라고 한다는 것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절대 하락 추세나 하락전에서 사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불문율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얼마 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었는데 10만 원짜리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 주식이 계속해서 9만 원, 8만 원, 7만 원 떨어지니까 싸 보이나 봐요. 그래서 못 참는 거죠. 네. 그래서 7만 원대
약간 몰빵. 그것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6만 원, 5만 원 진짜 바닥이구나. 또 몰빵. 돈을 빌려서라도. 지금 3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는 종목은 사서는 안 되고 상승 추세나 상승 전환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초기였으면 너무 좋겠다. 예, 너무 이제 고점으로 가면 기울기가 너무 이제 네. 일명 저희가 이제 사부작 팡팡 네. 팡팡이 돼버리면 이제 네. 팔아야지. 아. 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네.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은 다른 게 주식은 곧바로 급등하면 또 곧바로 급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경험치. 네. 그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주식은 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좀 잘 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결과로는 그것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현재 주목할 만한 1,000원대 주식 네.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오늘 영상 촬영을 위해서 네. 어제 이제 종목을 한번 이제 발굴해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종목을 고를 때는 우리 대표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과 재무 상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추후의 어떤 업종 이런 거 중요하다. 실제 저는 이제 어떤 회사의 종목을 이제 발굴하고 선정할 때 그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 회사 이제 홈페이지 많이 보는 편이고 네. 그 회사와 관련된 증권사의 리포트나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오는 리포트 또는 유튜브 이런 내용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1,000원대 주식을 그래도 한번 좀 사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럼 매년 흑자 기조인 1,000원대 주식.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롱런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오늘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이제 화신전공을 가져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화신전공이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번에 2분기 잠정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화신전공이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에 납품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EV6하고 제네시스 JW에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네. 추후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전방 산업도 좋고 회사 자체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신일전자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여름 테마주죠. 맞아요. 지금 또 여름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신일전자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고 또 업계에서 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1,000원대 주식 중에 화신전공과 신일전자가 매년 흑자 기조인 점을 감안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작년과 특히 올해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적자였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 또 올해 1분기 좋아졌던 종목들 중에 DR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DR텍은 이제 진단 영상 시스템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네. 세계 최초 유방암 조기 진단 시스템 IDR을 개발했고요. 사실 이제 이 DR텍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임원들이 카이스트 출신들 상당히 머리가 똑똑할 거다. 잘 될 거다라고는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떤 회사를 좀 발굴할 때 그 회사 임원들 어떤 경력과 어느 정도의 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데 DR텍은 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그네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 맞아요. 후공정 사업인데 역시 이제 작년도에 턴어라운드, 올해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1,000원대 주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괜찮지 않을까. 또 가격도 이제 서서히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에 비해서 봤을 때 경영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하시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종목을 발굴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발행 지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1,000만 주 이내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지분이 자사주 포함해서 한 30-40%면 딱 좋겠다. 그래서 유통량이 많지 않은 것. 네네. 그런 가운데 임원들이 조금 그래도 일정한 수가 좀 되면서 임원들의 좀 스펙이 좋은 것들, 스펙이 좋은 사람들인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원진의 능력은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 보면 중소형 개별주 중에 보면 임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비상근들. 네. 비상근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상근, 그다음에 또 어떠한 경력과 또 어떤 스펙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더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 보고서 뭐 임원에 관한 정보에 다 나와 있기 다 나와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꼭 보시고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뭐 이게 단기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나 그걸 떠나서 네. 확실히 좀 경영진을 잘 보는 맞습니다. 거는 확실히 좀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